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생일에 초대되었고 그곳에서 친구의 아는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이 적어 전혀 남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지속되면서 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남자다운 모습과 배려심에 빠져들었고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데이트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이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는 확고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아기가 생기면서 결혼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 4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고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남편 어머님의 집에서 시작하고 돈을 모아나가자고 했습니다. 딱히 내키지 않았지만 친정과도 멀지 않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님은 아들 나가고 외로울 것 같았는데 너무 좋다며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남편 혼자 쓰던 방이라 침대도 불편하였고 필요한 가구를 사기 위해 남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만난 남편. 혼자가 아닌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혼방에 넣을 침대와 화장대를 보려고 만났으나 시어머니는 자신도 침대와 소파 그리고 식탁을 바꾸고 싶다며 계속 어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하였는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웃으면서 해드리고 싶지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니 원래 남자가 집을 해오면 가구는 여자가 해오는 건데 너는 생각 자체가 없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혼자 생각에 빠져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가구에 대해 내가 해가는 게 맞냐고 하니 집을 산 것도 아니지만 안 해가면 시집살이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걸 아신 친정엄마는 자신이 사줄 테니 시어머님을 가구도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말한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구를 사드린다 말하니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역시 내 며느리다 하시면서 그 집과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으로만 구매하셨습니다. 가격은 상상 초월로 예상보다 훨씬 비싼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제대로 된 가구 하나 해드리지 못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님은 가구를 바꿔드리니 그 전보다 다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힘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육아휴직을 다 채우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아이를 보살펴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니 나는 아이를 못 본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저로 인해 하시던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라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보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 기본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니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2명이 살기도 빠듯하다 하니 너는 씀씀이가 너무 커서 문제야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퇴근길이면 찾아왔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남편은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남편 시어머님 그 누구도 아이를 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친정엄마에게는 앞으로 아이는 남편이 봐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음 주부터 아이를 보라 하였더니 장모님은 애 하나도 공짜로 안 봐주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엄마한테 돈까지 드리며 애를 맡기냐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은 그럼 남편한테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주라고 말하더군요. 자기 아이를 보는데 무슨 돈이에요 라고 말했고 제가 어이없어 하는 걸 안 남편은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애 본다는 핑계로 집에 눌러붙어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일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년이 넘도록 집에서 빈둥거렸고 아이를 보기는커녕 아이돌 보기는 시어머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에 적응을 해가던 중 며칠 전부터 지갑에 돈이 10,000원, 20,000원. 어느 날은 50,000원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인가 해서 남편의 지갑을 보았으나 아무리 봐도 빼간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존심 상하겠지 생각해 말하지 않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의 100만 원 중 30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과 시어머님께 가족 회의를 하자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없어진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들이 주던 카드도 없어졌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돈을 쓰니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범인은 남편도 아닌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식생활비는 제가 따로 결제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고 시어머님은 공무원직을 하셨기에 매달 연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돈 개념으로 매달 20만 원씩 드렸습니다. 너무 황당해. 연금도 있고 용돈도 드리지 않냐 이야기했더니 한 달에 200만 원으로 뭘 쓰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큰 금액을 썼다는 생각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노름에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하신다고 이야기했으나 점점 액수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도 한 번만 더 지갑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지갑에는 손을 대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으신 이자를 안 내셔서 연체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주 쓰던 카드가 아니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했구나 생각하고 집에 가서 카드가 있던 서랍을 뒤져보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도 못 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님께 말씀드리니 치사하네 하면서 카드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도둑질도 모자라 제 카드 훔쳐서 현금 서비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세요? 하니 엄마 용돈 좀 줄 수 있지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센스도 없고 배려가 없니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갑에 손대는 것도 참고 참았는데 이건 범죄라고요. 그리고 빌린 돈이 3,000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빨리 돌려주세요. 이야기하니 없어. 이미 다 썼어.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 큰 돈을 어디다 쓰셨냐고 물어보니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썼다. 왜 하며 미안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이 고스톱 치는 아주머니가 좋은 곳이라며 투자하라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고 할 말을 잃어 얼른 그 아줌마한테 돈 받아오라고 하니 이미 다 잃었어. 나도 속상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시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시간을 갖자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 엄마네 간다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생활비를 보내주냐고 하니 남편은 우리는 그런 굶고 사냐고 소리쳤습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질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돈 3천만 원이나 갚으라고 이야기하니 옆에서 시어머님은 다른 며느리는 용돈도 매일 주고 하는데 너는 그깟 3천만 원으로 엄청 생색내니 나는 절대 그 돈 못 준다라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너도 들었지? 너네 엄마 돈 준비되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제가 모아둔 비상금과 친정엄마에게 빌려갚게 되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으나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현실을 깨달은 것인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이마저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받아야 할 우편물이 시어머님 댁으로 발송되었다 하여 우편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집은 아무도 없었고 빨간 딱지들만 가득했습니다. 너무 놀라 남편한테 연락하니 없는 번호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양육비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 저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러 간 식당에서 숯을 가져온 남자는 전 남편이었고 남편은 일하느라 정신없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이 쓰여 쳐다보니 주방에서는 시어머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차린 건가 생각했으나 사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게
뒤편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장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본 저는 안쓰럽다는 생각보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